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음 주 중 방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한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올 상반기 차량 화재를 분석해보니 BMW 화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태풍 야기가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한 일사가 더해져 폭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에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디서 무슨 주제로 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느냐를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도 아주 눈에 띕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곧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지금 제기됩니다. 오늘 뉴스7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건지 또 미국, 중국 움직임까지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르면 이번 달이나 9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 정상회담 소식 신정훈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남북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13일 고위급 회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도 포함됐습니다. 북측에선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참여해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인 철도와 도로 현대화 논의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는 13일 회담에선 3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기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소도 당초 합의했던 평양으로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는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중재역을 맡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조기 정상회담 이후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추가 방북도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서 폼페이오의 방북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비핵화 후속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공식 제안했다는 겁니다. We've asked again recently for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to return to Pyongyang to meet again with Kim Jong-un on this subject. 미 국무부도 북한과 전화,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간 대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Conversations continue. We knew that this would be a road. We knew that the road would certainly take some time, and we're in the middle of that process right now. 미국은 이처럼 대화를 통해 후속 협상 동력 살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선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최근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한 데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북한산 석탄 반입 등을 두고 제재가 약화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 북한의 핵 리스트와 시간표를 제시하며 종전선언에 제동을 걸었던 미국. 이번 4차 방북에선 김 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동안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외화벌이에 열심히 하던 북한이요. 돌연 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중단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앞두고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조선관광 홈페이지입니다. 원산과 금강산 사진을 걸어두고 관광과 투자 유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지난 9일부터 갑자기 단체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에는 정부의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조선에 오는 여행단에 대한 접대를 중지한다며 불편을 드린 점에 양해 바란다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허덕이던 북한이 갑자기 단체 관광까지 중지시키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권 수립 70주년인 구구절을 앞두고 시 주석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관광을 전격 중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에서 가을 회담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이번 구구절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동지들, 올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0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달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부장이 방북한 것도 시 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의 방북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국내에 불법 반입된 북한 석탄과 관련을 해서 정부는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한 해운업체가 러시아 항구에서 계약한 서류에는 이 국내로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산이라고 적혀 있는 이 계약서를 못 본 걸까요? 부실조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가액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하지만 해운업체 P사의 경우 서류 위조 없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사의 부두임차 계약서에는 북한산 석탄 사업을 P사와만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북한 선박과 선원, 북한산 석탄 화물이라는 단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폭넓은 의혹이 생길 수 있고 향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P사의 부두임차 계약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작년 10월에 넘나든 선박만 집중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북한 석탄 반입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석탄 게이트라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업체의 일탈 행위를 가지고 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지 마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북한산 석탄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 발표는 국제사회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개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꼬리 자르기식 발표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그 수입 문제에서 보듯이 이런 거야말로 정말 국가가 제대로 그 석탄의 유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모니터링하고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발표로도 국민적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넉장 대응과 뒷북 발표에 이미 국민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국회로 가져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수사 결과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한미 간의 공조를 깨려는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국민들이 정말 더워하고 계신데 이런 비난을 위한 비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폭염 속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더 열받게 하는. 민주평화당은 향후 종전선언과 남북미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이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불과 1년 새 한 80%대였는데 50%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까? 먼저?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도 뭐 임기 후반기에는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임기 초반기라고 본다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2달 새 약 2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한 셈인데요. 예. 이 2달만 따지고 보면 상당히 급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인데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 악재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지율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그건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시면. 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체감하는 경기가 또 워낙 나쁘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좋지 못한 데다가 최근 집어든 이른바 폭탄 이 전기료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이 자영업층 또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제 문제가 가장 큰데 또 공공개혁도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이유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들이 있는 건지 좀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면 진보 성향의 국민들 그리고 30대, 40대 그리고 이 화이트 칼라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지금 대통령 지지로부터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탈하고 있는 것은 경제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북한, 공공개혁이거든요. 이 대통령의 진보적 이 공약에 대해서 이 공감했고 대통령을 선택하고 지지했던 이 핵심 유권자들인데 기반인데 이들이 이런 핵심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 정의당에 영향을 오른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지지율만 놓고 보면 대통령은 지는데 정의당이 이든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보다 더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 국민들 그리고 블루칼라층에서도 대통령이 대기업 개혁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이 육성 공약들을 내놓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루칼라층 또 진보 성향의 국민 또 40대들이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정의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주도적인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지지율인데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정의당의 이름을 진보, 정의, 중년, 노동당으로 해야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듣죠. 이 지지율이라는 게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요소들이 이런 영향을 지금 미칠까요,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기도 한데 또 위기 상황에서는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지지층들이 더 이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신속하게 제대로 핵심 지지층을 다시 결집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 이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이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필명 서유기 이 박모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 처리를 앞두고 막판 쟁점 정리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참고인으로 부른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오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차례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핵심 측근인 필명 서유기 박모 씨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대질신문의 핵심 쟁점인 킹크랩 개발 운영에 관여한 드루킹 측근 가운데 박 씨를 진위를 가려줄 키맨으로 선택한 겁니다.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시연하는 못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자리에 김 지사가 2016년 11월 8일 있었다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인지 시점과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행적입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양측 진술 내용 가운데 모순되는 부분을 박 씨를 통해 재검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박 씨가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의 자금책 역할을 한 만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소환을 앞두고 경공모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건너간 200만 원의 성격도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 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오늘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두 비서관은 비공개 소환을 강력히 요구해 특검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터라 특검팀이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자, 오늘 인천에서 BMW 차량에 또 불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 국산차도 화재가 발생을 했었죠. 이러니까 다 화재 나는데 왜 BMW 화재만이 부각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화재 비율 BMW가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모든 화재의 원인을 다 합친 겁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에서 시동을 건 채 서 있던 BMW 120D 차량 조수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화기로 금방 불을 껐는데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MW 리콜 차량뿐 아니라 지난 9일에는 에쿠스, 아반떼, SM5 등 국산차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각 제조사의 차량 화재 사고도 면밀히 조사해 알려야 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BMW 말고도 화재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화재 사고 건수만 놓고 보면 BMW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에 이어 5번째입니다. 하지만 등록 차량 대비 화재 사고 비율을 계산하면 BMW는 만 대당 1.5건, 한국 GM 1.24건, 현대차 1.1건으로 순위가 바뀝니다. 이 조사의 차량 화재는 제품 결함에 따른 불 이외에도 운전자 부주의, 교통사고, 방화 등에 따른 화재 등이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좀 더 면밀하게 바뀌어야 되고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고센터 활성화라든지 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BMW는 지난해에도 만 대당 화재 비율이 2.66건으로 국내외 제조사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오늘도 참 더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태풍 야기의 예상 경로가 바뀌면서 당분간 이 찜통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나머지 우리나라 전체 기상청은 당초 14호 태풍 야기가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서 태풍의 예상 경로가 중국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3년 만에 첫 적조 피해를 입은 통영 어민은 물론 한반도 상공에 더운 공기를 몰아낼 태풍을 기다렸던 시민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지금 한 달 넘게 덥다 보니까 좀 시원해질까 싶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태풍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찜통더위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태풍이 중국 내륙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 내에서 대체로 구름만 있는 날씨를 보이면서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상청은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인 작은 태풍이지만 영향권이 드는 내일 밤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침수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야기가 완전히 소멸된 후에도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낮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붙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잠실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폭염 속 전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 난리도 아니야. 섭씨 35도를 기록했던 오늘 낮 1시 서울 삼성동 아파트 벽면에 설치돼 있던 실외기 과열로 불이 났습니다. 실외기 부근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아직.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 5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심야 시간대였다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새벽엔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에서 실외기 과열로 인한 갑작스런 화재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왔어. 구출했다. 나왔어. 실외기가 밀집해 있는 도심도 고열로 인한 전기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골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 간격이 채 30cm도 되지 않습니다. 근처에는 LPG 가스통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외기에 이물질이 쌓여 과열되기 쉽고 또 합선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실외기 화재도 급증해 지난달에만 실외기 관련 화재는 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주변에 쌓이는 먼지 등 이물질을 자주 청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택배 회사 집화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든 택배 상자가 폭발해 2명이 다쳤습니다. 밀양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나 외국인과 일가족 등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나뒹굴고 곳곳에 그을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충북 청주의 한 택배 회사에서 택배 상자를 차에 싣는 도중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나는 왔는데 거기서 액체가 흐르네요. 액체 닦으려고 신문지 가지고서 이렇게 다 갔는데 불이 뻥. 이 사고로 택배기사 32살 정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택배 상자에는 유해 화학 물질인 이황화탄소 1리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인화성이 강해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많은 물질입니다.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상자가 열을 받아 폭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색 승용차와 검은색 SUV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고정대교에서 41살 호모 씨가 몰던 SUV가 1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허 씨 등 3명과 외국인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에 나와 있다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강원도 양구군에서 A펜션 사장 72살 안모 씨가 근처에서 다른 펜션을 운영하는 59살 장모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2사람은 평소 영업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경광봉을 흔들며 교통정리 활동을 하는 모범 운전자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폭염과 매연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태양볕에 도로 안전 지킴이로 나선 모범 운전자들. 서울시에 등록된 모범 운전자 6천여 명 중 4천여 명이 하루 2시간씩 교대로 봉사에 나섰지만 보람보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그냥 가고 그런 현상이 허다합니다. 모범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들이 수신호를 무시하며 심지어는 욕설까지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지난 8일 새벽엔 70대 모범 운전자가 서울 광진구 도로공사 현장 교통을 정리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어쨌든 전방주시 태만인데 그것이 지금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모범 운전자 수신호를 어길 경우 경찰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현장을 떠난 차량을 사후 처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손만 들면 그 자리에서 딱 신호를 지키는데 당인네들이 뭐냐? 왜 막느냐 길을. 모범 운전자의 교통봉사 기피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벽돌을 던져 산책하는 주민을 맞힐 뻔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벽돌뿐 아니라 술병에 아령까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흉기에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1살 이종현 씨는 지난 5일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주먹만한 크기의 벽돌이 떨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한 1, 2분을 멍하게 있다가 112 일단 신고를 해야 되겠다. 제 와이프도 불안해갖고 지금. 벽돌은 고양이를 산책시키던 이 씨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불과 50cm 거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 담배 핀 손으로 고양이를 만지지 말아달라는 이 씨의 말에 화가 나 벽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 투척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선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위로 의자가 떨어졌고, 지난 6일엔 인천의 한 22층짜리 아파트에서 술병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산책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사는데 너무 많이 무서울 것 같고 떨어지고 나서 계속 위를 좀 쳐다볼 것 같아요. 경찰은 물건 투척에 대해선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위험천만한 일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에선 남북 노동자 간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첫 민간 행사인데요. 3만여 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모여 화합을 다졌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양대 노총조합원과 아이 손을 잡고 나온 시민들까지 35도를 웃도는 무더위보다 뜨거운 열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채웁니다. 통일이 되면 내가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에 좀 뿌듯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이번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민간 교류 행사입니다. 1999년 평양 대회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축구 대표팀이 각각 북측 노동단체인 조선직업 총동맹 건설노동자팀 그리고 경공업팀과 경합에 나섰습니다. 이런 민간 단체를 통해서 축구 경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노동단체 대표격인 주영길 직총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민족 자주의 정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내일 서해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요즘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태풍이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리포트 보시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간 프랑스 남부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최악의 가뭄으로 캥거루 사살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불어난 물에 캠핑카가 힘없이 떠내려옵니다. 농사가 다 된 포도밭은 물에 잠겨버렸고 캠핑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J'étais dans la tente, forcément à cause de la pluie, et j'entendais en allemand Hilfe, Hilfe. C'était choquant. 며칠 전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에 알아온 프랑스 남부. 갑작스레 시간당 7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급속도로 불어난 강물에 60대 남성이 실종됐고 1,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800가구의 전기가 끊긴 데다 강풍으로 지붕이 뜯어지고 교회의 종루가 파손되는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 중인 호주에서 궁여지책으로 캥거루 사살 제한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몇 달간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바짝 말라 가축들의 먹이가 부족해지자 먹이 경쟁자 캥거루를 희생시키기로 한 겁니다. I've been here all my life and it's the worst I've ever seen in 58 years. 지독한 가뭄에 농가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동물단체들은 캥거루의 무자비한 죽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한 항공사 정비사가 비행기를 훔쳐서 비행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비사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언론은 자살 비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상공을 맴돌고 그 뒤를 제트기가 쫓습니다. What's going on? We got an airplane circling our neighborhood with 2 jets. 현지 시간 10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한 소형기가 무단 이륙했다 추락했습니다.
20대 항공기 정비사가 비행기를 훔쳐 비행에 나선 겁니다. 비행기는 15분 뒤 공항에서 남서쪽으로 64km 떨어진 캐트론 섬에 떨어졌고 정비사는 사망했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알래스카 에어라인 소속 호라이즌 항공의 단거리용 여객기로 사고 당시 탑승 승객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공항 내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They said there was some kind of emergency somewhere on the runway, and after that we just sat there for 40 minutes. 당국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평소 동료들에게 시리에 빠졌다고 말한 점 등을 미루어 우울증을 앓다 자살 비행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윤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폭행의 상처, 김경수 지사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 조사를 마친 김경수 경남지사가 귀가를 하면서 폭행을 당했는데요. 당시 입은 상처가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공개를 했고 김 지사는 당시 뒤통수를 맞고 목덜미를 잡혔는데 그때 입은 상처가 이 사진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기 의원은 백색 테러라면서 단호한 조치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테러를 했던 이 천모 씨가 과거에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천모 씨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 출신입니다. 또 발언하실 분하고 그래서 오신다면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이 김경수 지사를 공격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선 경선 이후에는 이 천 씨가 보수 성향의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공개 결혼식 남경필 전 지사인데 네, 결혼했나요? 그렇습니다. 네,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 자,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어제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고 이 남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남 전 지사는 교회에서 만난 4살 차이의 여성이라고 신부를 소개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2 아들과 신부의 아들까지 3명의 아들이 축하를 해줘서 큰 힘을 얻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남 전 지사는 참고로 지난 2014년에 전 부인과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개는 가축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국민청원이 지금 청와대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이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재 소와 돼지 등 모두 35종이 가축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를 가축의 범주에서 빼고 또 개고기의 식용도 반대하는 캠페인을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당장의 개고기의 식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축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식용을 금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자, 그렇지만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논란은 더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윤태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입추가 지났어도 역사적인 폭염은 여전한데요.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시원한 눈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최현희 기자, 거기는 좀 시원해 보이는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은 눈 세상으로 변신했습니다. 눈이 뿜는 냉기 덕분에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한데요. 오후 6시부터 눈블럭 160여 개가 조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각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후 8시부터는 화려한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폭염에 지쳤던 시민들은 눈을 만지고 또 눈 사이를 거닐면서 시원한 기운을 마음껏 쐬고 있습니다. 이 눈 블록들은 지난 겨울 송추계곡의 청정수를 얼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점선, 면 등을 추상화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전부 합치면 무려 240톤입니다. 이 잔디광장에 5cm가량 눈이 꽉 차게 쌓인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인 오후 8시부터는요. 조각들이 미디어 아트로 변신해서 이 광장을 다채로운 빛깔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올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첫 행사는 유럽연합 오피셜 월드 레코드에서 여름철 단일 장소 최다 눈조각 작품 부문의 기록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축제는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계신 시민들은 이곳 여름 속 겨울 왕국을 찾아서 불볕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요즘 같은 열대야에 잠 설치시는 분들 잠 좀 푹 잘 잤으면 하실 텐데요. 숙면에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 다양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각종 기기를 알아서 켜고 꺼주는 건 물론 수면 습관까지 체크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잘 자기 어려운 요즘, 더운 날씨에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새벽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TV나 선풍기 켜놓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물 인터넷이 숙면을 돕습니다. 잠이 들면 알아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끄고 TV와 조명도 꺼줍니다. 창문 가림막은 펼쳐줍니다. 벨트 모양의 수면 센서를 이불 아래에 깔고 자면 수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 맥박, 뒤척인 횟수를 분석해 점수로 보여주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안전한 수면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IoT의 슬립 테크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침대도 나왔습니다. 수면 맥박 상태가 되면 세워져 있던 침대가 펴집니다. 코를 골면 몸을 약간 흔들리게 해 멈추게 도와줍니다. 실내 상태를 분석해 매트리스 온도와 공기청정기도 조절합니다. 자기 리듬이 파괴된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수면 습관을 체크해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 첨단 기술과 수면 산업이 만나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발라드 가수와 래퍼의 컬래버레이션은 이제 하나의 공식이 됐죠. 발라드 국가대표 김범수와 래퍼들의 래퍼 도끼가 협업한 신곡 켈리 샤인이 순항 중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발라더 김범수가 발표한 신곡 켈리 샤인입니다. 메이크 20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싱글로 이번엔 랩 고수 도끼가 함께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연상시키는 청량한 사운드에 도끼의 쫀득한 랩을 토핑처럼 얹었습니다. 국내 최고 발라드 가수와 래퍼의 조합에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발라드 가수와 래퍼의 협업은 하나의 흥행 공식이 됐습니다. 래퍼 용준영은 10cm 권정열과 호흡을 맞춘 곡 소나기를 히트시켰고 멋대로는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적시고 빈지노와 어반자카파가 함께 부른 목요일 밤은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산이 레이나가 입을 맞춘 한여름밤의 꿀은 여름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충청 이남에 잠깐 내린 소나기는 청량감 대신 꿉꿉함만 남겼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뜨거운 빗물이 내려 더위를 식히지는 못한 채 폭염 속에 습도만 높이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은 5에서 3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14호 태풍 야기는 중국 상해 부근으로 상륙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태풍으로 인해 기온 하강이 되길 기대했지만 폭염은 8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휴일인 내일도 서울 낮 기온 36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뜨겁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과 서해상, 제주 전해상에 강풍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안가 피서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세대를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큽니다. 청년층은 과연 그때 가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노년층은 퇴직은 빠른데 무슨 수로 65세까지 납입하느냐 현실적 고민입니다. 자칫 국민연금이 모든 세대가 불신하는 천덕꾸러기가 될지 걱정입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